요즘에 200파운드짜리 폭탄은 옛날에 2000파운드 폭탄보다 더 많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격하고 북한 군부대들을 타격한다 그러면 북한에게도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10발 이내로 김정은과 김정은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육군에서 3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로 전투부대 지휘관을 했고 정책부서에서도 근무했고 미국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군인들, 특히 젊은 군인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군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반면 알다시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군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뺀질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 방산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세계 6위, 지금 대략 봐서는 하여튼 세계 10위권 안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방산 그 실적이 얼마나 많이 팔았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0위권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사실은 한 40%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한 7, 8%, 9% 이렇게 두 번째로 달리고 있고 옛날에는 러시아가 많이 팔았는데 요새는 전쟁하느라고 이제 확 줄었고 그 외에 이제 독일, 이태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만큼 있다 그러면 미국이 한 반을 뚝 잘라서 판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프랑스나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이 한 10%씩 가져가고 있고 우리는 10번째 안에 들기는 하지만 그 퍼센티지가 전체 크기에 현재는 한 3%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들처럼 10%, 20%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리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최첨단 장비를 팔고 있어요. 전투기, 잠수함, 전투함 이런 걸 파는데 우리가 현재 돈을 좀 버는 거는 FA-50이라는 거. 그래서 경공격기하고 그 다음에 K9, 또 K2 전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KF-50만 보더라도 한 대를 팔면 그 이득금의 거의 반 이상 60%가 그 기술을 판매한 미국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어치 팔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60원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첨단 부가가치가 많이 되는 그런 무기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6번째다 10번째다 하는 것에 너무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우리 국내 방산에 지금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투자를 더 해야죠. 그러나 사람에 대한 투자 또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규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율곡비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외국 무기를 들여오는데 그 무기를 값을 부풀린다든지 또는 필요 없는 무기를 들여와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고 또 거기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국가는 방산 비리를 막겠다고 엄청난 규제를 가했습니다. 지금 이 방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걸 수립하는 또 이 방산의 그 사업 진행을 주무로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검사 출신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아주 돋보기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친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무기가 빨리빨리 생산이 돼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정이라는 게 해석의 나름인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견 또는 우려를 펴기만 해도 이 사업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방산이 왜 이렇게 늦게 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먹거리와 장난치는 사람하고 또 방산하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결정타가 갈 정도의 그러한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고위 간부가 되거나 하면은 거짓말 탐지기로 그 사람을 수시로 검사한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의 FBI, CIA, 고위공직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하나요? 앞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지 고위 관리에게는 인권이라는 건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처벌과 통제를 개인 통제를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무기를 개발하면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무기만 개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공률이 50%로 다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저것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노베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돈을 확 몰아줘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를 개발하고 이런 건 거짓말 탐지기로 하고 AI로 하면 됩니다. 요즘 AI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를 탐지해낸 데잖아요. 최첨단 기술에 대한 것을 연구를 시키고 거기에 기회비용과 또 매몰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50%만 돼도 됐다. 왜냐하면 실패해서도 배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마인드세트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방위산업이 앞으로 10%, 20%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면 북한째가 오죽하겠어? 라고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얕잡아 보다가 크게 당할 날이 올 테니까 빨리 이 나쁜 버릇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방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과신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노력 없는 과신.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투자 또 실패 이런 것을 하고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사실 우리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북한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지만 가장 큰 취약점은 모든 권력이 한 사람, 즉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야 핵무기로 우리나라 국민 몇백만 명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10발 이내로 재래식 무기지만 김정은과 김정은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이 제거하는 무기가 정밀유도 탄도탄이 되었던 정밀유도 폭탄이 되었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마 북한이
두려워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도 스스로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다. 미국만 내쫓으면 남한 같은 거 지금 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 바쁜 남한인데 저런 거는 한 방에 그냥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남한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모르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어요.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서로 공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공존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군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북한을 압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가가 얼마냐는 거예요.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자꾸 이기고 지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이기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을 했는데 상호 간에 6.25 때처럼 한 750만 명, 1000만 명이 죽었다. 이게 통일에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부터 제 자식들부터 먼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위정자들이 자기 자식, 처자식부터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은데 그런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시험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시험 보는 거하고 틀린 게 이 시험이라는 거는 안 볼수록 좋은 시험이죠. 전쟁이라는 시험은. 아니 시험도 언제 볼지 모르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미군이 있으면 전쟁이 안 날 거다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준비라든지 이런 게 덩치는 좀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훈련 안 하는 군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훈련 안 하는 군대가 어떻게 시험을 보겠습니까? 시험을 봤다 그러면 낙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전쟁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안 보고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야 효율적인 걸 원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럴 때야말로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왜 우리가 국방에 돈을 쏟아붓고 노력을 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잘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해야죠.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국방 이상 없다. 우리 무기 굉장히 좋다. 훈련 요만큼만 해도 된다. 미군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돈만 들여서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어떤 것이든지 소위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에 대응해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피곤한 상태입니다. 돈도 없고 피곤하고 자기네들 코가 석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보면 옛날에는 돈 없고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분야에 따라서는 미국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킬 마음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즉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그러고 있다. 미국 군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미국 군인이 오면
24개월을 근무하는데 한국 군인은 18개월밖에 근무 안 한다. 즉 자기네 나라 군인이 6개월을 더 근무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미국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나보다도 덜 근무해?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가 돕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4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돕지 않겠다고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부터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고 외국 특히 미국과 같이 우리하고 긴밀하게 그 안보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게는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 기간도 너무 줄여놔서 지금 우리 군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병사로 근무하는 군인하고 얘기해 봤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사격을 한답니다. 총은 얼마 만에 닦냐고 그랬더니 3개월에 한 번씩 닦는답니다. 3개월에 한 번 자기 총을 닦는다는 거예요. 총은 매일 닦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총을 그렇게 닦아둬야 자기 총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지만 분해결합을 많이 해야 위기상 긴장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병이라는 이유로 3개월에 한 번 닦고 아마 전투병들도 옛날 같지가 않아서 매일 안 닦을 겁니다. 왜? 총을 이제는 네오반에 안 두고 행정반에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없으니까 총을 꺼내고 빼고 하는 게 귀찮아서 아마 그럴 확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은 매일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부들 자기 총 안 닦거든요. 남한테 시켜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 총은 제가 닦았지. 이런 정신 자세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커다란 위기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돕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빨리 이런 나쁜 버릇 고쳐야 됩니다. 북한의 전투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에서 배워온 것도 있고 또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각종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드론은 물론이고 방공 시스템, 전자전, 조기 경보기, 핵 추진 잠수함, 탄도탄들은 거의 완성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게 계속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고 미국과 빅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뭘 개발할지 또 미국 간에 어떤 협상을 할지 이런 것을 우리가 100%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이죠. 현재처럼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방력을 빨리 강화시켜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병력의 5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력을 어떻게 늘릴 겁니까? 결국은 복무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18개월로 줄여서 해봤지만 안 됩니다. 병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늘리고 부대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늘리면 안 되고 6개월 느는 만큼은 한 달에 저는 400만 원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부들도 수당도 정상화 시켜줘야 되고 군 가산점도 늘리고 또 그 군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됩니다. 취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좀 더 자유스러운 병영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개월로 늘려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훈련을 신천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격을 안 해서 지금 총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100억짜리 전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전차를 끝까지 한번 몰아보고 포도 쏴보고 개량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은 안 하고 그저 기초에 불과한 훈련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마을에다 떨어뜨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것 뿐일까요? 이거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현재 지경이 어떤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이런 개선 사항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오프셋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지금 온통 전쟁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전을 대비하고 있고 전자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완성하고 나면 우리가 옛날 같은 그런 북한을 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북한을 대할 겁니다.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거는 김정은이 수시로 군부대를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김정은은 한 달에 한 번이 뭡니까? 수시로 가서 핵 잠수함 만드는 것도 보고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맨날 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등한시하는 일반 보병들 그런 부대들 가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 벌써 정신 상태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걱정 안 되십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죽겠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무기 현대화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 많은 무기 개발이 있을 거예요. 특히 사이버에 관련된 AI, 북한은 AI 안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옛날 6.25 같은 그런 전쟁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를 겁박하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한다든지 또는 북한 내부의 어떤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남한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포들을 쏴가지고 우리 전선에 있는 부대들을 일찌감치 요조를 내고 그 다음에 갱도포병을 이용해서 서울을 공격하고 그리고는 특수작전 부대들을 땅굴이나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침투기로 우리 후방을 교란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배합전, 즉 정규전과 특수작전을 함께하는 그런 전술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마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를 통한 어떤 인지전 이런 것들을 수행할 겁니다. 인지전이란 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 또 유튜브나 틱톡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과신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패배의식을 느끼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포사격이나 또는 무슨 침투 부대, 특작 부대를 운영하는 것 플러스해서 이제는 사이버전과 인지전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첫 번째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취약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통신입니다.
통신이 돼야 그래도 그 첫 번째 기습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통신 상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여기저기 나와 있는 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통신을 획기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이런 기습에 대해서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통신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또 대량 살상무기, 생물학 무기하고 신경작용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외에도 사실은 그 사이버전, 그러니까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입니다. 북한하고 잘 지내야죠. 지금 어찌됐건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킨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뭐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됩니다. 결국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전쟁 없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미래의 관건입니다. 평화조약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힘이 없고 하면 북한이 그걸 놔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은 미군만 없으면 우리를 지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없더라도 우리가 단단한 국가로, 단단한 사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특히 엄마들, 자기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가 있어야 뭐 자식도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귀하면 빨리 이민 가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엄마들. 우리나라는 지금 애국자들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애국자들은 희생을 각오하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공존해서 지내고 전쟁 없이 지내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희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식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 자식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선 김정은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일당들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일단 평양이 초토화가 돼야 되겠죠. 북한이야 뭐 핵무기로 우리를 초토화시킨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폭탄이 여러 발이 필요했습니다.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이런 폭탄들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폭탄들이 정밀하게 때리기 때문에 요즘에 200파운드짜리 폭탄은 옛날에 2000파운드 폭탄보다 더 많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폭탄과 그런 위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무기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격하고 그다음에 북한 군부대들을 타격한다고 그러면 북한에게도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저는 2000파운드짜리 폭탄의 위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뭐 산에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라크에 가서 근무할 때 미군 포탄이 이라크 시내를 때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걸 보고 가봤는데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맞으면 그 심리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0파운드짜리 폭탄도 무시할 수가 없다. 핵무기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네들이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 북한이지만 북한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남한은 핵무기가 없을 뿐이지 폭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새 여러 가지로 그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지만 북한도 남한이 옛날 남한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서로 어떻게 잘 지낼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잘 지낸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관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말처럼 정말 변함없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 우리의 안보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집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가족은 내 손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선 가지셔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젊은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수당도 좀 올려주고 근무 여건도 개선해주고 좋은 무기도 주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격려의 눈길을 보내줘야지 지금처럼 군을 소위 말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젊은이들에게 맨날 책임만 묻고 야단만 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과연 누가 직업군인을 할까요? 지금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나가는 게 지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군인들은 또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군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을 강하게 해야죠.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